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이 옳았다. 전문은 디지털 카메라, 이제는 생존 경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삼성의 선택은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이제 발을 빼고, 물론 그때 당시에 소니, 니콘, 캐논 이 3사가 올림푸스까지 이 4사가 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장에서 발을 뺐죠. 물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 삼성 제품인데 발을 뺐고, 이제는 전문은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먼저 삼성 카메라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이것이 삼성 카메라 최초의 제품, 삼성 미놀타라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삼성 미놀타라고 되게 유명했거든요. 삼성 미놀타 카메라. 처음에는 삼성이 미놀타 카메라를 직접 수입해서 한국에 판매를 합니다. 이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판매를 하고 이제 기술 제휴를 해서 이런 미놀타 카메라를 판매를 해요. 브랜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삼성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빠르게 저물고 있죠. 또한 2016년도에 카메라 사업 포기, 그러나 카메라 기술 보유가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1970년부터 40년 가까이 의욕적으로 카메라 사업을 영위해왔죠. 광학기술, 전자, 정밀기계의 집약체인 카메라의 사업 없이는 세계적인 전자기업으로 도약이 어렵다는 판단하에서요. 이것은 지금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카메라가 아니라 이미지 센서. 삼성의 첫 카메라는 1970년대 일본의 미놀타 제품을 한국에 수입해서 판매를 하다가 1979년 미놀타와 기술 제휴로 만든 하이매틱 S가 첫 카메라였습니다. 이후에 1980년대에는 독자 기술로 컴팩트 카메라를 생산을 했고, 1996년 캐녹스 시리즈, 2000년대에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열리자 블루라는 브랜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앞뒤로 LCD 화면을 장착한 ST500을 발표를 했고요. 당시 삼성은 디카 3위에 입성하는 기염까지 토해했어요. 이게 ST500인데 이것을 통해서 기염을 토했다, 3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라는 거죠. 2009년 삼성전자는 디지털 이미징 사업부를 발족을 시킵니다. 본격적으로 하이엔드 카메라를 개발을 하죠. 2010년 세계 최초 APS-C 규격의 미러리스 카메라 NX10을 출시를 합니다. 2012년 3년 내에 카메라 1위 달성을 선언을 해요. 이때 당시에 이건희 회장님이시죠. 이건희 회장님이 3년 내에 1위를 달성해라 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립니다. 2014년 이것을 통해서 NX1이 출시돼요. NX1은 지금까지도 굉장한 카메라로 인지받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높죠. NX1은 당시 화질, 동영상, 포커싱 등 경쟁 제품을 압도하는 최강의 미러리스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캐논, 니콘, 소니 등이 수십 년간 촉척해온 센서, 그리고 광학기술력,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뒤처진 삼성은 결국 2016년 카메라를 포기하죠.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 후 카메라를 포기한 배경이 되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에 삼성이 디지털 카메라를 포기했을 때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죠. 그러나 삼성은 결국 옳았습니다. 2010년 1억 2천만 대를 정점으로 해서 세계 디카 판매량이 쪼그라든 것입니다. 삼성이 디지털 카메라를 포기하면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 이미지 센서 기술, 그리고 광학 설계 노하우. 이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이때 삼성이 디지털 카메라 사업부를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지 센서 기술, 그리고 광학 기술 노하우까지 우리에게 팔아줘, IP 기술을 팔아줘, 그러면 우리가 사겠어 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 제조만 포기를 하죠. 디카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미지 센서 모듈의 역량을 집중을 하면서 이미지 센서 1위, 지금 소니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스마트폰이 1000대가 팔릴 때 6대도 못 팔릴 정도로 지금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는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그리고 잘 바꾸지 않은 이러한 시장이죠.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바꿔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장의 크기가 달라지죠. 스마트폰에 밀린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빠르게 저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야외 활동까지 줄면서 디카 출하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놀러 다니면서 디카를 쓰기도 하지만 더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하죠. 지금 5일날 카메라 영상기기 공업부 시파가 집계한 2021년 1분기 디카 글로벌 출하량은 207만 대.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숫자입니다. 이를 2년 전인 2019년 1분기와 비교하면 35%까지 급감했다라는 거죠. 작년에 급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 줄어들었고 올해는 그 영향 때문에 계속 주는데 지금 디카 판매량은 제 주위에도 디카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카메라를 지금 핸드폰을 쓰죠. 예. 2021년 1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7,600만 대. 이것과 비교를 하면 2.6%에 불과한 규모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100대가 팔려나갈 때 디카는 3대도 안 팔린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 2천만 대를 고려하면 0.6%에 불과해요. 스마트폰 1000대당 디지털 카메라는 겨우 6대가 판매가 된 것이죠. 디카의 최고 정점은 2010년. 1999년 500만 대였던 디지털 카메라는 보급이 확대되면서 2007년 1억대를 넘기기도 했어요. 연간이죠. 2010년에는 역대 최고 규모인 1억 2146만 대가 출하가 됐습니다. 결국 디카의 몰락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디지털 카메라 자리를 빠르게 대신하면서 출하량이 꾸준히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2015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이 디카 판매량이 불과 5년 만에 다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요. 35%나. 예. 하락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9년 1486만 대, 지난해에는 889만 대로 1000만 대 미만으로 지금 위축된 상황입니다. 연간 1000만 대를 처음으로 넘었던 2000년 이후 20년 만에 연간 출하량이 1000만 대를 지금 하회한 것이죠. 지금 2010년과 비교하면 12분의 1 이상, 13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 그림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999년도에 509만 대, 2000년도에 1034만 대, 2005년도에 6476만 대, 2010년도에는 사상 최대인 1억 2146만 대. 그런데 올해에는 추정치가 8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작년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디지털 카메라 출하량 하락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기능 추가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내용인데 올해에도 디지털 카메라의 출하량은 하락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연간 800만 대 출하도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진화로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중저가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존재감은 아주 희미해졌죠. 딱 찍고 끝나고 이런 스마트폰 지금 똑딱이가 아예 팔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컴팩트 디지털의 경우 올해 1분기 출하량은 74만 대, 2020년 1분기 대비 10%가 줄었고 그리고 2019년도 1분기와 2020년 1분기를 비교를 하면 47%, 단 2년 만에 50%에 육박하게 지금 이 수량이 줄어버린 거예요. 이에 카메라 업계들은 스마트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넣어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죠.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 왜냐하면 이들이 보통 유튜브를 찍으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많이 하거든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이 기능들을 더 높여요. 화소수를 또 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 아니면 지금 웹캠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탑재를 시키고 영상 특화 제품의 라인업을 강화하는 식으로 지금 디지털 카메라의 생존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또 틈새 시장의 공략을 위한 다양한 시적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니콘은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출시하고 캐논은 망원경 기능을 접목한 줌 카메라까지 내놓았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레이저 거리 측정기까지 되고, 그리고 캐논은 망원경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줌 카메라, 그래서 더 멀리 있는 제품을 찍을 수 있고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의 카메라까지 내놓았다라는 거죠. 또한 강점을 갖고 있는 광학기술을 활용한 CCTV를 출시하거나 의료기기 시장까지 진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자체가 의료 장비로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의 선택은 옳았다. 그때 당시에 저도 삼성이 왜 이 시장을 철순하는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제가 삼성 카메라를 하나 구입해 보려고 그때 당시에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구매를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것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죠.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도 NX1인데 이거 되게 기능이 좋거든요. NX500도 기능이 좋은데 어쨌든 삼성의 포기가 지금까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브랜드도 낮고, 그리고 그런다고 소니, 니콘, 캐논을 능가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선택은 역시 옳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의 엄청난 화력, 이것이 결국은 디지털 시장을 맞바꿔 놓는 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